정부는 조금이라도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면 상한제 추가 지정 등 모든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빼어들 추가 카드와 효과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한정 기자. 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개와 함께 일부 지역들은 규제가 풀렸습니다. 네. 어디입니까?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또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을 경우에 지정이 가능한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60%까지만 나오고 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다른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각종 규제가 따라 붙는데요. 국토부가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이들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일부,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려난 곳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시장 반응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9월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역대 최고가인 22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지만 어제 오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의 없어도 조용한 편이에요. 가라앉아도 완전히 이와는 반대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동의 경우 상한제를 피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어떨까 하고 5천 1억씩 높여서 또 내놨다가 또 안 판다고 들여놨다가 막 이런 식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더 들뜬 모습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은 매수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정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의 거래에 비해서는 많으면 3천, 적으면 1,5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시장이 들썩이고 곳이 있는데 이제 정부는 추가 지정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 상한제 핀셋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부랴부랴 그제서야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상한제 핀셋 규제 카드를 빼들었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핀셋 규제라는 명목하에 찔끔 규제로 내놓고 시장이 늘 내성을 가지게 되고 시간 지나면 이제 집값이 다시 튀어오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세게 포괄적인 어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할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 나온 거 보면은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핀셋 규제보다는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누르면 다른 쪽으로 투기 세력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했던 것처럼 전국의 모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적용하는 것이 맞다. 여러 부동산 규제가 있지만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세금 강화가 아닐까 싶은데, 자, 유 기자. 이 세금 강화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축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요. 9억 원이 넘어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시세 차익의 8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재건축 연한 연장, 대출 규제 추가 강화,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율 추가 인상, 채권 입찰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선뜻 꺼내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 변수가 내년 4월 총선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9.13 대책에서 종부세를 최대 3.2%까지 강화하는 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정되면서 지난해 말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년 만에 또 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표를 의식한 국회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자, 사실 가장 강력한 한방은 아마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말만
늘 말만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요? 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요. 예.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가 크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실거래 자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화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투명화와 관련한 법안들을 여야 양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지 미지수고요. 예. 또 최근에도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이는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이번 대책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데요. 자, 유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미흡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후 풍선 효과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위축은 주택 공급 물량을 줄여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따라서 17번째 대책이 성공하려면 공급 부족 우려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3기 신도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시장의 신뢰를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 투기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막겠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숭성 뚫린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 난리라도 날 것 같은 경고와는 달리 똑 부러지는 알맹이는 없다 보니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가격만 억누르려는 지금의 부동산 규제는 적어도 실패로 보입니다. 내성이 생길 대로 생긴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성을 없애지 않으면 정부의 어떤 대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